여기 제임스 펠런이라는 한 신경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뇌 스캔 사진들을 연구하던 도중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한 장의 뇌 스캔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력적인 성향의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역할을 맡은 뇌 앞쪽 부분의 회백질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공포심과 관련된 편도체의 크기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제임스 펠런은 새로운 뇌 스캔 사진을 발견해 그는 과연 어떤 범죄자의 뇌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일지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해당 뇌 스캔 사진은 제임스 펠런 자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결국 제임스 펠런은 자신의 가계도를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상 중 악명 높은 살인마들이 여러 존재했다는 사실. 자신이 유전학적으로 사이코패스의 뇌를 지니고 있었지만 조상들처럼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제임스 펠런은 스스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저서 괴물의 심연에서 기존의 사이코패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로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라 하면 흔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범죄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전적 정의는 선천적으로 남의 감정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을 칭합니다. 하지만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라 할지라도 사회 규범을 습득한 친사회적 사이코패스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인재로 활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와 정신병 전문 연구자 케빈 더튼 또한 친사회적 사이코패스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산업심리학자 보드와 프리츠는 영국 내의 주요 기업 임원 승진 대상자 중 약 3.5%가 사이코패스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친사회적으로 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취업 랭킹에서 다룰 주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 덕에 본인의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 탑3입니다. 3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아폴로 11호의 사령관 닐 암스트롱. 그에게도 남들과는 다른 기질이 있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 위를 비행하면서 착륙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 표면이 너무 넓고 암석과 바위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연료가 거의 바닥나버린 상태라 안전한 착륙이란 불가능했습니다. 암스트롱 옆에 있던 버즈 올드린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들을 닦으며 한 눈으로는 달의 지형을, 다른 눈으로는 연료 계기판을 살피는데 마침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암스트롱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립니다. 어서 착륙해야 해! 암스트롱은 올드린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달의 표면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암스트롱은 카운트다운을 10초 남겨둔 상태에서 매끈한 달 표면을 찾았고 암스트롱은 치타가 먹잇감을 쫓기 전 숨을 죽이던 그 지점에만 완전히 몰입하여 완벽한 착륙을 성공했습니다. 이는 후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착륙의 정석이라고 칭송받습니다. 당시 암스트롱의 심장박동은 정상, 두려움 속에서 일반인들은 심장박동이 치솟으며 일반인들의 뇌는 두려움 바이러스에 계속 전염됩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뇌는 두려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에 세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세타파는 뇌파의 4가지 종류 중 하나로 보통 졸리거나 멍 때리는 등 깊은 생각에 빠졌을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일상적인 상태에서 세타파가 나오면 강한 자극을 받았을 때도 나옵니다. 세타파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경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문제 해결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극단적인 각성과도 연관이 있어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할 때 굉장히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주었던 뇌파였던 것입니다. 2위 대통령 빌 클린턴. 세계 1%라 불리는 뛰어난 통치력을 보여줬던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그의 이면에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르윈스키 스캔들이 있습니다. 클린턴은 스캔들을 대응하는 방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여성 인턴과 관계를 가졌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클린턴은 There is no relationship with Lewinsky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is 라는 현재형 표현을 통해 나 지금 관계없지 라고 답하며 대화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클린턴의 고문으로 활동한 딕 모리스마저 클린턴에 대해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이 사이코패스라서 주변인들을 도구로 이용해 개인의 사리 사용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정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최고 호황기를 이끈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의 퇴임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심리학자 릴리 엠필드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들은 설득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포함해 주변인과의 관계 모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로 시행한 정책의 개수도 많고 타국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지수도 높았습니다. 사이코패스 대통령이라니 무서울 줄 알았지만 믿음직스러운 면도 있네요. 1위 수녀 마더 테레사. 끊임없는 자기희생으로 각박한 현대 인류사의 빛나는 정신을 지녔던 마더 테레사. 성인인 줄만 알았던 그녀도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콜카타에서 테레사 수녀와 함께 자원봉사를 했던 메리 라우던의 증언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마더 테레사는 미소를 띠며 다음과 같은 말을 건넸는데요. 예수께서 당신에게 입맞추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환자는 울먹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좀 그 입맞춤을 멈추려고 전달하세요. 전 세계 100대 지식인 중 5위로 등재된 평론가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이러한 마더 테레사의 모습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연관지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실제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형 이상학적인 대답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또한 허핑턴 포스트 US의 마더 테레사 was not saint에서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약 100개국에 517번 전도를 나갔지만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현장을 비위생적이고 부적절하며 식량은 부족했고 진통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의 단체는 작은 문제를 겪고 있지도 않았다. 단지 고통과 죽음에 대한 그녀만의 접근 방식이 나온 결과물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만들어낸 그녀의 집념이 전 세계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닐 암스트롱, 빌 클린턴, 테레사 수녀까지 사이코패스적 성향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을 이용하는 데 있어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사이코패스가 밟히는 입장이 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즉 자신이 겪는 인생의 불행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저 이들을 사이코패스인 괴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친사회적 사이코패스임을 인지한다면 그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한 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